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박세리 이사장이 오늘 아버지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고소를 하게 됐는지를 말하다가 끝내 눈물까지 보인 박세리 이사장인데요. 앞으로 부친의 빚을 해결해 줄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세리 이사장 소식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참 박세리 감독 얘기하면 두고두고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일단 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3위, 5위 준비한 정치권 이슈 가보겠습니다. 조정원 의원의 얼굴이 나오고요. 어대하는 해당 행위 아니라는 취지. 과반승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3위, 5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로 확정이 됐고요. 다음 주 월화, 그러니까 24, 25일 양일에 걸쳐서 당대표 출마자들 후보 등록을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른바 마지막 주 친윤의 파상 공격이 시작된 듯합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게.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예. 월요일이 이제 그 후보 등록일이니까 예.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원래 개파에 줄을 선지를 않아갖고 뭐 지금까지 출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특정 개파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론조사 지지율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은 맞고요. 저도 아직 이제 결심과 고민 마무리는 안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는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도 출마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화면 속에 보셨던 것처럼 일단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 초읽기 이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아까 제가 시작부터 친윤의 혹은 뭐 한동훈 견제 파상 공세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현정 의원이 어제 이철규 의원이 어대하는 당원들의 모욕이더라 했는데 오늘 조정훈 의원은 내가 왕따가 아니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분위기 못 느낀다. 이 여론조사는 해당 행위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제 견제 목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뭔가 이들 간에 뭐 신호가 있었나 아니면 뭔가 배우가 있나 뭐 이런 지금 의문까지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논리 자체가 일단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대한이라는 게 왜 해당인가요? 저는 뭐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지만 이 어대한이라는 게 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들어서 유포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언론 등에서 지금 여론조사 등등을 보면 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쓰죠. 어차피 뭐 대표는 한동훈이다. 또 뭐 옛날에 어차피 대통령은 누구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왜 해당 행위를 하나요? 뭐 당원들이 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이 동시에 이렇게 어대한이라는 것이 당원들을 모욕한다. 아니, 당원들이 뜻이 그런데 그걸 뭐 그게 왜 모욕스러운가요?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그게 모욕하는 건가요? 그게 해당 행위인가요? 지금 전당대회 이제 앞으로 한 달여 남았는데 누구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뭐 당연히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죽 논리 자체가 궁색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공격할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책임 문제라든지 또 그의 비전 문제라든지 뭐 등등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건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대한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여론 조성을 했습니까? 본인 뭐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사진 찍힌 거 그거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굉장히 친윤 측에서 뭔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이 시도 자체가 논리 자체가 굉장히 군색하고 참 이런 논리밖에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뭔가 어제 이철규, 오늘 조정훈 이 두 의원이 잇따라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어대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처럼 뭔가 친윤 쪽에서 일사불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뒤에 진짜 누가 있길래
이런 정도의 이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예.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예. 서로 간에 뭐 오늘부터 합시다 뭐 이렇게는 뭐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후보 등록을 딱 일주일 앞두고 뭔가 동시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어떤 뭐 사인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부터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뭐 저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의문은 있습니다. 의문은 있다. 김신욱 대변인. 근데 이제 내용들 좀 더 천천히 보면 내가 왕따가 아닌 한 어차피 대표 한동훈 대세로는 못 느낀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 이철규 의원은 아니 검찰에 중간 간부 정도 수준 되는 사람 법무부 장관 발탁했더니 이게 뭐냐. 여기에 덧붙여서 심평 변호사는 이거 사실상 궁중 쿠데타라고 했는데 이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완전히 본격화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왜 이렇게 견제할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대한이라는 대세론이 왜 나왔을까라는 걸 보면 예.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대한이라는 표현 자체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총선 참패 이후에 무기력해져 있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누구든가는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당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 논리대로 해당 행위다 얘기할 정도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앞으로는 그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좀 과한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친윤계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저 표현들은 좀 과한 표현들이다.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사람을 장관에 올리고 또 그 장관은 당의 비대위원장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그 반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측면을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이는데 저게 효과 있을까 싶어요. 어대한은 뭐 당원 모욕이고 여론조사 해당 행위라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나갔던 최근 여론조사 한번 잠깐만 보고 올까요? 8대2로 섞었을 때 당심 8, 여론 2 섞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59, 뭐 나경원 10, 원희룡 11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일단 조정훈 의원의 주장은 국회의원들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대한을 느낄 수 없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거는 좀 상충이 되는데 진짜 뚜껑 열어보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도하 의원님 여기 보면 나경원 의원이 뭐 전체로는 여론 9, 한 10 정도인데 아까 그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출마하면 친윤이든 비윤이든 뭐 반윤이든 다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출마한다는 얘기네요. 네, 나경원 의원은 출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미 도와달라고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네. 나 의원 직접 전화들어서 나 출마할 거니까 도와달라. 네. 몇몇이 있더라 이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뭐 한 2분 정도에게 들었는데 도와달라는 얘기를 예.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뭐 며칠 안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볼 땐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꼬리표를 뗀 채로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 만들게 되면 나오나 마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대통령도 그렇고 맞듣진 않지만 왠지 조종이 가능할 것 같은 당대표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예컨대 재작년에도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질 때 당시에 연판장을 막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그때 당시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대통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아마 제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무조건 어대한이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은요,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판장 사태부터 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 개입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선언적으로 우리가 예. 지난 2년 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예. 그 지점에서 또 한 번, 또 두 번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뭐 개입까지는 괜찮은데 뭐 아무리 상대당이지만 조종이라니요. 뭐 당대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실제로 이동학 의원께서 여러 가지 위원께서 좀 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몇몇에게 나경원 의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 네네. 예. 출마 적극 고려한다. 오늘 사실 본인이 당대표 출마를 확정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어제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안 나가겠다고 했고 글쎄요. 어대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쯤 되면 한동훈 대항마 과거에 한때 나경원 의원이 불쾌감을 표출했던 나이연대 이것도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극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진행되었던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해서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예전 거 소환하긴 그렇지만 그 김장연대를 통해서 5%로 처음 출발하신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게 많이 연출됐습니까? 과연 누가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주 그게 궁금해하고 궁금해서요. 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뭐 여기서 제일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제일 잘하시는 편에 속하실 텐데 지금 흐름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후보 등록하기 전에 친윤의 이제 파상 공세 혹은 친윤이 뒤에서 김재섭 의원 뭐 만나서 당대표 나가면 내가 밀어주네 마네라는 이런 풍문 혹은 한때 불발됐지만 나이연대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윤 쪽에서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대항마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내부 기류가 있긴 있습니까? 그 이제 제가 뭐 저희 당의 이야기고 저희 당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불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예. 사실 지난 총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난 총선이 2월 달까지 분위기가 좋았다가 3월 달에 넘어진 거는 한동훈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깨지면서부터입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깨지고 다른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재명의 카운터파트로.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이렇게 저기가 됐던 것인데 이 우리 당 사람들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김재섭 의원이 인터뷰하면서 중앙당에서 시키는 거랑 반대로만 했더니 당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수도권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왜 나이연대를 기분 나빠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당협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당협이라는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당에 선거권이 있는 전당대회 선거권이 있는 당원들도 80만 명이 넘습니다.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움직일 수 있죠.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렇지만 모두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되게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떠한 그 특정한 세력이 자신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세워지는 게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을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마 저렇게 돌려서 친윤계든 비윤계든 반윤계든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상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해서요. 예,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게 나경원 의원이든 누가 됐든 별로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부터 나타난 하나의 그냥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사실이라고까지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당내 상황. 친윤계 지원받을 생각 없다. 아직 김재섭 의원 당대표 출마 고민 중인데 이건 어느 정도 풍문 정도 수준이었다면 나경원 의원 아마 당대표 출마 아직 마음을 굳혔다고 본인 스스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거의 99.9% 당대표에 나갈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한동훈 대 나경원, 나경원 대 한동훈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결국 중요한 건 당원 80, 여론조사 20, 이 표심일 겁니다. 화면을 일단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기세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도가 당원 80에 민심 20인데 당원의 마음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동안 역대 뭐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고 하니까 네. 아마 지금 만약에 그냥 선거를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립 구도로 딱 보고 네.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인물을 내세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런 차원으로 친윤을 아주 축소해서 본다면 나경원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당 내외에서. 예. 정체성 얘기라든지 뭐 한동훈은 좌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리 허위를 하더라도 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0%에 해당하는 예. 투표권을 가진 이 당원분들은 그런데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총선 성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건 한 번 정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예. 언론에 질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전당대회 날짜 7월 23일 그리고 룰 8대2 후보자 등록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결국 전략이 뭐냐? 다음 주가 후보자 등록 월하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7월 23일 전당대회인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과반을 못 넣으면. 이현정 의원님. 네. 그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결국은 한동훈 대 나경원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 누구 뭐 누구 대 누구 한다면 어대안이 되려면 바로 결선 투표까지 안 가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속내 아닐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에서 결판 나는 게 뭐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결선을 가게 되면 또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문제는 이제 뭐 대표를 누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구도를 보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뭐 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켰습니까? 결국 윤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놓고서 사실상 이 대통령실과 어떤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총선 내내 그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어떤 끌어온 관계였죠. 그 핵심에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 근데 대통령실은 아니다라는 입장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은 김 여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많이 무게를 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윤 대통령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걸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동훈 위원장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근데 특히 그때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뭐 대통령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맞아요. 사실은 뭐 나경원 의원으로 간다라는 것이 뭐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게 됐는가? 그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만약 대통령이 이 총선에 대한 패배의 책임을 본인이 인정하고 예.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했다라 그러면 아마 분위기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또 홍준표 시장이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배신자, 이 폐쇄자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 지점이 바로 대통령과 회동하고 난 뒤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백서 문제를 가지고 또 건드렸죠. 총선 백서요. 그렇죠. 총선 백서 이야기,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이야기 뭐 등등 나오면서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이 그 경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이 국민적인 어떤 이 총선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예. 국민의 평가 이거를 중요시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대통령과 함께 뭔가 하려고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대결 지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런 이제 이 국민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할 것이고 예. 또 어떤 누군가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처음부터 나왔던 대통령과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결국 그 지점에서 어떤 뭐는 이 대결이 있을 텐데 결국 저는 당심과 민심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8대2든 뭐든 뭐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 예. 당심이 곧 민심인 이런 것들이 어떤 통용되어 왔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뭐 일부에서 나오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예. 결국 이런 것들이 크게 현재 어떤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지금 사실 용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입김을 불어넣는 건 잘못된 거죠. 다만 이게 어쨌든 수면 밑에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보단 나경원 의원 쪽에 용산 혹은 친윤들의 많은 힘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책임, 친윤의 책임, 대통령실의 책임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에서 조금씩 비껴나갈 수 있으니까요. 예. 또 그리고 사실은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어떤 좀 이런 각을 세우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훨씬 이제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나경원 의원과 상대하기가 뭐 쉽겠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구현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경원 의원 나가려고 그럴 때 연판장 40명 돌리고 결국 주저앉힌 분이 누구죠? 결국 용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원을 또 지금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예. 저는 관심입니다. 근데 저는 박상수 변호사께, 박상수 당협위원장께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건 뭐 기사 제목이면 인용했지만 이른바 친윤 반한 후보로 1차 과반을 저지해서 결선 가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안 나는 게 반 한동훈 연대 핵심인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8대2 결선 투표제, 뭐 당원 여론조사 저도 좀 섞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건 있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정치 철학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번에 뭐 박상수 변호사 언급해 죄송합니다만 원외 낙선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아까 조정은 의원 말 맞따라 원내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대한 잘 못 느끼겠는데 라면 당원 80이 됐을 때 지금의 한동훈 전 위원장 대세로는 있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정도의 의구심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이게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을 기준으로 한 조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당 지지층을 기준으로 한 조사입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이 전당대회 당원으로서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80만 명에 달하고요. 80만 명이 넘는 수준이죠. 이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라고 한들 현역 의원의 이야기에 따라서 조직적인 투표를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지지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크게 변동이 될 만한 어떤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안이 이렇게 발생하거나 일어나지 않는 한 조직적인 힘만으로 전당대회의 어떤 표를 바꿔나가기에는 우리 당원의 수가 지금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설문조사도 사실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이제 그냥 전체적인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 전당대회라는 여론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 고관여층이나 아니면 이게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할 때 여론조사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 됐을 때는 역시 우리 당 지지자들을 기준으로 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이 뭐 대의원 제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의원들만의 관계에서 뭐 뽑는 뭐 원내대표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그 세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조직적인 어떤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 80만 명과 전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예. 현재 기준으로 변수가 없는 한 1차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든 뭐 나경원 의원이든 거의 당대표 출마 99.9%까지는 온 듯한데요. 또 하나 당권 주자가 있죠. 윤상현 의원이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사실 대선이 3년 남았고 근데 대표직은 국민의힘 당규라면 당원이라면 대표직을 1년 반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은 그럼 대선 안 나가고 임기 채울 거냐 아니면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 당대표도 그만둘 생각이냐. 이거 한동훈 나오려면 이거 밝히고 출마해라.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압박하는 건데 그동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정치 목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선에 출마할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상에서 그것도 본인이 제 이름을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그래도 대권에 유망한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자발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27년도 대선에 출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 총선 참패한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만들고 당의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내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일단 일성으로 내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저의 역할이 있다면 저 역시 제가 그 역할의 끝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상현 의원은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거죠. 당신이 나온다면 우리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는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 10월이니까 그때 다시 나오겠다. 이 얘기를 갖다 지금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 얘기는 굉장히 비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얘기보다는 당장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뭐냐면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그건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선 출마 얘기를 물어봤다면 저거는 뭐 얼마든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뭐 이동학 위원의 개인적인 취재 내용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직접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 당대표 나갈 거니까 도와달라 했던 전원을 저희가 뉴스타트에 처음 들었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사실 마찬가지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몇몇 인사들과 꾸준히 만나왔죠. 캠프 작업 관련 얘기도 있는데요. 이상민 전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으로 이입돼서 생각을 해보면 요란한 캠프를 차리는 건 적절치 않다. 바로 전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 문제가 있고 그거는 뭐 부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또 자신의 또 지지도도 높잖아요. 당내외. 그러면 그런 자신감도 또 기반이 되고 있고 그지 요란한 캠프를 차려서 이렇게 요란한 빈수레 이런 걸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본인에 대한 여러 지지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도 뭐 조용하게 일단 단단하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상민 전 의원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라고 여러 지인들, 만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박상수 변호사님, 가장 최근 한 전 위원장과 소통한 게 언제이신가요? 저 밑에 러닝메이트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저기 그 헬무트 콜 총리 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약간 웃음이 지금 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시네요. 말씀하시죠. 인터뷰를 할 때 그 얘기에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기자분이 전화가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님의 그 지구당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구당 부활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지구당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어릴 때부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 정당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헬무트 콜 총리가 16살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성장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라서 제가 그 이야기가 인상에 남아서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화면에 떠서 저도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아, 직접 들으셨군요. 저 밑에 러닝메이트는 저 모르는 이야기라 저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 위에 헬무트 콜 총리 이야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와 같은 정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어대한 하니까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고 앞으로 전당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변수는 많아서 다만 어대한 하니까 그 한 전 위원장 이제 후보 등록까지 진짜 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사표 던지는 건 며칠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거는 한윤 전 위원장님이 결정을 지금 출마할지 여부도 결정하실 사안인 거고 정말 그냥 정치 개혁에 관련된 그 헬무트 콜 총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얘기할 듯 하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네요. 예. 다음 주에 당대표 월화 후보 등록 기간인데 뭔가 이제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나경원 의원 중심으로 얘기, 어대한 분위기에 견제구를 날리는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짚어봤습니다.